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10월 22일 목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 진행 도중에 사망자가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보고요. 핑크퐁 싱잉댄스 조회수가 벌써 69억으로 글로벌 조회수 2위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조만간 1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데 체크해 보고요. 보험주들 최근에 뭐 배당주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보험주도 뭐 순환매 형식으로 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해서 해당 동향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 전일 뭐 소폭 상승했던 만큼 다시 소폭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부양책 부분에서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있죠. 가장 뭐 이목을 끄는 쪽이 지금 대선을 앞두고 경기부양책이 통과되느냐 마느냐이기 때문에 온 집중이 이곳에 몰려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게 워낙 뭐 오래됐죠. 그런데 대선 전후로 해서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대선 후에 되면은 좀 쉽게 되는 거고 대선 전에 되면은 정치적인 입김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해서 진통이 있는 것이죠. 이게 지난 5월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하원을 주도하고 있죠. 공화당은 이제 상원을 주도하고 있고 민주당이 5월에 3조 원 달러 3조 달러에 가까운 독자적인 부양책을 이제 하원에 통과시켰는데 상원에서 안 됐죠. 당연히 공화당에서 뭐 우리랑 얘기도 안 하고 니네들끼리 뭐 이걸 통과시킨다고 이러고 반대를 했죠. 그리고 나서 공화당이 이렇게 재정 지출을 많이 할 수는 없다 하고 대폭 줄여서 1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이제 요건 5월이었고 7월에 제시를 합니다. 네, 했는데 민주당이 격차가 워낙 크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를 하고 뭐 다시 뭐 5천억으로 내렸다가 그 다음에 1조 6천억으로 올릴 때 1조 8천억, 1조 8,800억 거의 지금은 이제 2조 달러 가까이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리고 뭐 펠로시 의장 같은 경우가 이제 24시간 얘기하면서 20일까지는 이제 최종 기한으로 정해놓고 협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전화 통화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20일까지 이게 합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협상 테이블에 무언가 올려놓을 정도를 얘기한 거다라고 말을 또 바꿨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협의는 계속 진행된다. 그래서 질질 끌고 있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서 최종 기한은 이제 넘겼고 스티븐신 재무장관이랑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한 2조 달러 규모 정도 절충안이 마련됐다라고는 해요. 그래서 기한을 넘겨서 21일 날도 협상을 진행하고 그리고 뭐 이번 주 후반까지도 뭐 진행이 되겠지요. 그래서 될 듯 말 듯 하면서 하루는 기대감, 하루는 실망감, 하루는 기대감, 하루는 실망감. 지금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거의 일일비하고 있는데 결론이 나오면은 그때 판단하면 되겠죠.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화당이던 이제 백악관이던 아니면은 저쪽 반대파인 민주당이던 경기부양책을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겠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아무래도 본인들이 대선 전에 합의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 이점이 없다라고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좀 질질 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공화당 쪽에서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 쪽에서는 이 부분을 공략을 해야겠죠. 그래서 뭐 대선 공략을 하고 여러 가지 뭐 임함에 있어서 서로 정치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게 질질 끌려가면서 민주당에서 자꾸 이제 미루니까 그래도 트럼프 측에서는 이용을 잘 하고 있죠. 그래서 지지율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었는데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차 범위 안쪽까지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당연히 바이든 후보가 뭐 훨씬 앞서 있긴 한데 일부 경합 지역이 오차 범위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전에 말씀드렸으니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민주당한테 그렇게까지 유리하게 작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질 끄는 것이. 그래서 미국에 있는 시민들은 부양책을 원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만약에 대선 전에 안 된다. 대선 지나면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진행은 되는데 이제 이 허니문 기간이고 하기 때문에 집행돼서 진행되는 게 올해 안에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뭐 양쪽이 뭐 어마어마하게 뭐 빠른 진행을 해서 올해 안에 나오면 다행인데 12월 안에는 어렵고 내년 1월도 쉽지는 않고 2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뭔가 이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조금 뭐 땡기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연되는 게 미국에는
미국의 경제에는 그렇게 좋은 현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미국에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경제가 안 좋으면 우리나라에도 긍정적인 요인은 없겠죠. 그래서 그 정도를 핑계거리를 해서 최근에 기관이 매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오늘 뭐 코스피 같은 경우, 코스닥 같은 경우 좀 쉬어갔는데 1일비 우리나라도 똑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들이 이제 코스피 주식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나 뭐 기관이나, 오늘 기관이 뭐 크게 매도 안 한 것만 해도 다행이죠, 코스피는. 그래서 뭐 잘 버텨주는 정도 시장이 되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이 아침부터 극성맞게 이제 매도를 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외국인이 동참을 했었는데 외국인은 오후장의 매도 규모를 뭐 천억이 넘었었는데 이 부분을 다 줄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규모, 거의 한 3분의 2 가까이를 줄였다, 매도 규모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관이 매도 규모를 끝까지 늘리면서 본인들이 이제 그 매도하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관철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기관의 요 극성맞은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기관 투자들도 이렇게까지 매도하고 싶지는 않을 텐데 돈을 자꾸 내줘야 되니까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과하게 밀린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개인 투자분들의 심리를 일부러 흔들어서 손절하게 만들고 여기서 물량을 좀 털고 하는 그런 과정을 하기 위해서 일부 종목들은 좀 과하게 밀어내리고 있는데, 그 구간이 만약에 해당 종목이 성장성이 있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실적도 잘 나오고 성장성이 뒷받침이 되는데 미래에 더 좋아지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한다? 그러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에요. 그건 수급적으로 단기적으로 밀린 것이다라고 하면은 회복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복된 다음에 기존의 고점을 돌파해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은 종목들의 경우에는 똑같이 이렇게 밀려있는 구간에서 교체하는 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말씀드렸죠. 동시에 밀려있을 때 주도주성 종목들과 그리고 소외주성 종목들이 동시에 밀려있을 때 똑같이 이제 수평 이동해 가지고 좋은 종목으로 교체하기가 아주 좋은 타이밍입니다라고 기존에도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평 이동하기 지금은 좋은 구간이다. 내 종목이 정말 좋고 그런 종목이 이상하게 밀려 있다.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러면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연말에서 연초 정도 되면은 다 회복되고 다시 한번 정고점에 도전할 수 있는 그리고 돌파하는 종목들도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파생 동향 같은 경우에는 자, 외국인들이 선물은 뭐 이거 200개 하면 매수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크게 의미를 둘 필요가 없고, 그럼 주식도 크게 의미 없고, 선물도 크게 의미 없고, 옵션 시장만 보면 되는데 외국인들이 오늘 콜옵션 상방 포지션 쪽으로 매수를 하고 풋옵션 쪽 하방 포지션을 매도했습니다. 그러면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건 계속 제한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300 아래쪽은 막혀 있기 때문에 내려가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은 마련됐는데 위쪽으로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막혀 있는 게 2400 한 20 전후 되는 요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올라가도 크게 뭐 강력하게 올라갈 만한 여건은 아니에요. 올라갈 때 이 구간을 좀 열어줘야 돼. 매수해서 지금 매도가 쌓여있는 구간을 열어줘야지 돌파할 수 있다. 그래도 2480 구간은 그래도 꽤 옅어졌습니다. 여기 방어막이 굉장히 두터운 구간이었는데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를 한꺼풀 정도는 벗겨낸 정도는 됩니다. 대신 요 아래 2420 구간 이 구간을 좀 겹겹이 막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구간만 열어줘서 돌파하게 된다면 2400 후반 혹은 2500 도전 정도까지는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안착은 어렵더라도 도전 정도는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만기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볼 수 있는 포지션이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아랫방향이 아니라 위쪽 방향으로 구축이 되고 있다는 것만 확인하셔도 뭐 그렇게까지 불안하진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월 만기일까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브라질에서 임상 진행 중인데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이 아니고 위약 접종 대상군이 사망을 한 거니까 뭐 개념이 좀 달라요. 기본적으로 임상 진행할 때 이 기본적인 이 백신이 있고 백신이나 치료제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투여받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대조군, 위약 대조군으로 해가지고 투약받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 대조군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신의 부작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망자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는, 임상 진행 과정에서 사망자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는 좀 이제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데, 뭐 백신의 잘못은 아니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대신 이게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9월에 한번 임상 중단된 적 있죠. 영국에서 이제 횡단 척수염으로 해서 이제 뭐 중단돼 가지고 소식 알려드린 적 있는데, 이 전례가 있기 때문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인데, 뭐 백신의 잘못은 아니라고 하니까 이 정도까지만 간단히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다음 달에 11월 셋째 주에 화이자, 그리고 12월에 이제 모더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백신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삼성전자 6만 원 위쪽에서는 뭐 진통이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6만 원에서 6만 2천 원 사이에서 계속 저항 받으면서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추후에는 돌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뭐 당연히 6만 2천 원 구간 돌파해서 뭐 신고가 달성해서 사상 최고가 달성해서 위쪽으로 넘어가긴 할 텐데, 그 구간까지 여기서 진통이 좀 있을 거다라고 수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상황이 지금 그냥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실적 같은 부분에서 굉장히 선방하고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는 반도체 부분이 살아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아질 종목이에요, 삼성전자는. 그래서 뭐 기업의 이제 주가는 기업 가치에 수렴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뭐 걱정할 필요는 없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LG화학이 이제 그 실적을, 잠정 실적 미리 발표한 다음에 정정 신고를 했죠. 그래서 매출액이 뭐 역시나 7조 5천억 쪽 얘기 나왔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9,020억이 나왔습니다. 9,020억 8,400억 84억인데, 요거는 이제 뭐 뒤에 보시면 9,020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400만 원 이렇게.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도 5,703억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실적 자체는 좋아요. 뭐 그 매출액 같은 경우는 플러스 전년 동기 대비해서 플러스 8.81%고, 이제 영업이익은 뭐 어마어마하죠. 158.65%니까.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도 315.8%가 나오면서 지금 석유화학 부분 쪽도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그동안 워낙 안 좋았죠. 글로벌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코로나 때문에 뭐 최악에 갔다가 이제 막 회복되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석유화학 쪽 회복, 그리고 뭐 2차 전지 부분 쪽도 지금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지요.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을 이제 4분기에도 또 재차 갱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영업이익이 9,020억이었는데 이제 다음 분기에는 9,193억으로 소폭 한 2% 정도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적어도 지금 구간에서 62만 원 요 구간, 60만 원에서 60만 원, 요 60만 원 초반 구간은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66만 원 이 구간을 안착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를 넘어가서 안착해야지 그 위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는 어제 뭐 그 종료 후에 나왔는데 실적 컨센서스가 조금 아쉽게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액 같은 경우 2,745억,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은 565억, 순이익은 560억입니다. 그래서 조금 뭐 실망스러운 결과가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뭐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3공장 쪽에 정기보수 같은 부분이 들어가서 이제 원가 부담이 좀 확대된 부분이 좀 문제가 됐다. 그리고 4공장 관련 비용 증가도 좀 있었죠. 그래서 좀 실망스럽다라고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도 4분기 쪽이랑 뭐 진행되면서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실적 같은 경우는 꾸준히 그래도 올해 좀 작년에 비하면은 뭐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죠. 이미 상반기에 작년 영업이익을 다 뛰어넘었어요. 상반기 1분기, 2분기만 해도 작년 영업이익은 뛰어넘었다. 근데 이를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해서 작년보다 뭐 좋아지는 거는 알겠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를 만족시켜주지 못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은 조금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요 구간 67만원, 68만원 요 구간 있죠. 요 구간을 빠르게 회복해 줘야 하고, 아니면은 그때까지는 조금 쉬어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68만원 회복될 때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핑코퐁 아까 뭐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이 삼성출판사의 이제 자회사 스마트 스터디죠. 그래서 핑크퐁 아기상어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이 핑크퐁이 싱앤댄스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조회수가 무려 69억이랍니다.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유튜브 조회수 이제 현재 2위예요. 그래서 조만간 1위도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삼성출판사는 18,500원에서 19,000원 정도 구간이면 지지를 받아야 되는 구간이고, 여기서 반등이 날 때 22,000원에서 23,000원 구간까지다라 말씀드렸는데, 이 저항 구간을 뭐 너무 깔끔하게 거래량 실어갖고 돌파했는데, 이제는 여기서 유지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한 차례 올라간 다음에 쉬어가든지, 아니면은 이 구간에서 쉬면서 이격이 벌어지는 22선에 따라오는 걸 기다리던지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따라붙기보다는 한 차례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쉬는 구간 기다렸다가 매매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이 구간을 지지력 테스트를 받는다면 혹시나 이탈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으니까 급등했을 때 쫓아가지 말고 쉴 때 며칠 뒤에 천천히 보면 되죠. 최소 이틀 뒤 혹은 일주일 뒤, 뭐 조금 길어지면 한 달 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천천히 보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출판사, 토박스코리아, 뭐 오로라, 이게 뭐 관련주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토박스코리아 같은 경우도 지금 1100원 구간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데, 여기 위쪽으로 가면 1300원 구간까지는 열려 있는 구간이에요. 참고하시고, 대신 요 1080원 정도는 유지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오로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오로라는 이제 연관은 되는데 그동안 뭐 약간 개별성으로 따로 움직인다라고도 많이 설명드렸죠. 삼성출판사랑 토박스코리아는 어느 정도는 좀 방향성을 갖게 움직이는데, 오로라는 후발주로 움직이거나 좀 뭐 별개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이 종목은 지금 요 9,000원 초반, 9,200원, 300원 요 구간을 좀 빠르게 회복을 해줘야 되고, 그럼 10,000원의 저항이 있습니다. 10,000원을 넘어가야지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는데, 아직 뭐 천년봉이 안 나왔으니까 이거는 관심용이 넣고 그냥 지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순서 차, 이게 시간차로 토박스코리아나 삼성출판사가 움직이고 그 움직임이 끝날 때쯤이나 끝난 다음에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서 이거는 지금 당장 뭐 아직 안 올랐네 하고 매매하기보다는 움직임이 시장 나오기, 이런 천냥봉 같은 게 나오면은 그날부터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배당주 수남매 많이 말씀드렸죠. 한국전력이랑 한국가스공사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전력은 이제 21,000원 돌파하면서부터 좋아질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급등 나오는 건 아니다. 여기서 올라가봐야 23,000원, 그 다음에 또 올라가봐야 25,000원,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는데 변동성이 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좀 묵직하게 조금씩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이게 뭐 급등 나오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조금 가벼운 종목 하면은 한국가스공사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뭐 이미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 구간에서는 매수를 노릴 구간은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좀 쉬는 구간이 나오면 그때나 보는 게 맞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증권주 같은 경우는 지수 상승보다는 조금 더 나은 움직임을 보일 것이고, 은행주 같은 경우는 워낙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서 최근에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보험주, 금융 3종 중에서 아직 못 간 보험주 쪽에서 뭐 삼성화재라던가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배당 관련 쪽으로 해서 뭐 이슈가 되면서 이제 뭐 연말을 앞두고 키높이 맞추기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통 이 기업들도 한 3, 4% 정도의 배당은 나오니까 그래도 배당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지금 19만 원 정도는 올라와 줬습니다. 19만 원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삼성화재는. 그래서 19만 원을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은 위쪽으로 한 차례 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화재도 오늘 좋은 모습 보였고,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이건 그냥 종목이 엄청나게 좋아서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거는 핑계거리 갖다 붙이는 거고, 그냥 뭐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연말 앞두고 순환매가 한 번씩 나오는구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게 더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화재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한 3% 전후 정도는 보통 배당이 나오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 앞두고
이제 좀 많이 좀 쉬어가고 있는 지주사나 아니면 배당주 그리고 경기방어주 그리고 소외주들이 순환매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순환매가 계속 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 이슈가 해결이 돼서 지수가 방향을 잡으면은 뭐 이런 종목들을 치고 다시 한번 이제 기존에 주도했던 종목들이 올라올 수 있는데 그 전에는 이렇게 순환매 정도는 노릴 수 있다. 대신 짧게만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주들은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기보다는 시세 차익이 나오면 오히려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거고 시세 차익이 엄청나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름 그대로 배당을 조금 여유 있게 받고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시면은 되는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 하나 해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투자하시기 바랍니다.